유망 고객이란 자신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메일 매거진 리스트는 결국은 질이 중요해요. 양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또 심지어 예를 들어서 리스트를 갖다가 모아도 해지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걸 해지하면 마음을 아파하는 사람인데 절대 아니에요. 해지할 사람들은 처음부터 해지해 버리는 게 좋아요. 예? 그건 내 고객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갈 사람들은 가야 돼요. 예? 메일 매거진 리스트를 그냥 무작정 모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리스트의 질이 낮으면 고객이 될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그렇다면 질 높은 메일 매거진 리스트란 예? 아까 고민했던 것들이 이번 시간에 다 나와요. 질 높은 메일 매거진 리스트란 자신의 고객이 될 만한 가능성이 높은 사람, 자신에게 호감을 가진 사람, 자신의 팬이 될 것 같은 사람, 자신의 상품 서비스에 관심을 가진 사람 등 무조건 예를 들어서 저도 만약에 메일 매거진 리스트를 갖다가 무조건 아무나 막 모여오면 얼마든지 모을 수 있어요. 유튜브도 그래요. 예? 저는 지금 구독자 수가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10만 명, 20만 명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분야가 가지고 1년 동안 파면 돼요. 그런데 모으면 뭐예요? 그게? 뭐 제가 뭐 유튜브 수익 창출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카페 특히 운영했을 때 저는 학원 예전에 카페 했을 때 5,000명의 원장들이 있는 카페를 운영했어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인데 어떤 데 30만 명 막 그러는데 근데 카페도 마찬가지로 저는 원장들만 있는 5,000명이 했는데 그게 다른 데 일반 카페는 수십만 명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한테 맞는 타깃 고객들이 그곳에 오느냐 그 DB를 가지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지 뭐 아무나 다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자, 이러한 사람들의 메일 매거진 리스트를 모을 수 있다면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질 높은 메일 매거진 리스트를 모으기 위한 대전제는요. 메일 매거진 리스트의 질을 높이려면 두 가지 타깃 설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별화 컨셉을 분명하게 전달을 해야 돼요. 타깃 설정이란 자신의 비즈니스를 하는 상대에게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상품, 서비스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점을 명확히 해야 돼요. 네. 타깃 설정은 다음에 세 단계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시장을 정한다. 그 다음에 시장을 세분화하고 최고가 될 수 있는 타깃을 설정한다. 시장이란 자신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업계를 말아요.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시장이란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여 최고가 될 수 있는 시장이에요. 타깃 설정이. 자, 포인트 2. 차별화 컨셉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 차별화 컨셉은 메일 매거진 리스트를 얻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차별화 컨셉을 정하지 않았다면 확실하게 만드는데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얘기한 거에 대한 반복이에요. 차별화 컨셉은 자신의 상품, 서비스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경쟁사와 차별화할 것인가, 이게 차별화 컨셉이에요. 그리고 비즈니스 활동을 해나갈 것인가를 알기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차별화 컨셉을 만들면 자신의 비즈니스 활동에 일관성을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관성은 유망 고객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이런 차별화 컨셉이 없으면 이게 애매모호해요. 전달하는 메시지가. 메시지에 일관성이 있으면 고객이 신뢰심과 안심을 느끼기 때문에 메일 매거진 리스트를 획득하는데 도움이 돼요. 어떤 사람은 메일 매거진에 자기가 지식을 한다고 뭐 이것도 써 저것도 써 그러면 고객이 흔들려요. 딱 일관성 있게 메시지를 하나로 집중을 시켜야 돼요. 차별화 컨셉트는 메일 매거진 리스트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1단계 잘 팔리는 시장을 찾는다. 2단계 마켓 모델링 기술 사용. 3단계 자신의 강점 명확화.
4단계 잘 팔리는 시장과 타깃을 명확히 경쟁사의 강점 약점을 명확히 한다. 차별화 컨셉을 완성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위에 이 6가지 단계를 통해 성공에 있어서 필수적인 차별화 컨셉을 만들 수 있다. 블로그 고객 모집, 메일 매거진 리스트 획득, 팬구축, 세일즈 성공 등 사업가로서 활동하는 모든 장면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차별화 컨셉트는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질 높은 메일 매거진 리스트를 모으는 방법이에요. 이제부터.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메일 매거진 리스트를 모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반복이에요. 랜딩페이지 만든다. 랜딩페이지로 액세스를 모은다. 이게 2가지 단계고, 랜딩페이지를 만든다. 랜딩페이지를 만드는 목적, 메일 매거진 리스트를 획득. 랜딩페이지는 메일 매거진에 등록을 하기 위한 일종의 편지. 아까 얘기한 거요. 랜딩페이지에 필요한 요소. 랜딩페이지에서 메일 매거진의 리스트를 모아드리려면 고객에게 유익한 가치를 제공해야 돼요. 메일 매거진 리스트를 모으는 것은 메일 매거진 독자를 모으는 것. 메일 매거진 독자가 되어주세요. 저희 메일 매거진을 읽어주세요. 무료니까 등록해주세요. 단순히 부탁을 한다고 해서 메일 매거진 독자를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예? 메일 매거진 리스트, 즉 메일 매거진 독자를 등록 자체가 무료라고 할지라도 왜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줘야 돼요. 고객한테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예? 예를 들면 다음 같은 유망 고객이 원하는 정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그냥 좋은 정보를 준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고객이 원하는 정보, 유망 고객이 관심을 가진 내용, 등록을 받게 되면 특전이 매력적, 특전을 갖고 싶다. 지금 가진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 유망 고객이 배우고자 하는 내용이 이런 정보가 있어야 돼요. 즉 유망 고객이 가진 문제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랜딩 페이지에서는요. 예를 들어 고객 모집 컨설턴트라면 고객 모집 노하우나 스킬을 제공할 수 있어요. 메일 매거진에 등록하게 하여 메일 매거진 리스트를 획득하려면 고객 모집으로 고민하는 유망 고객이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시기적으로 맞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SNS, 블로그 뭐 그런 광고를 해도 안 먹히기 때문에 새로운 툴인 동영상 마케팅, 유튜브 마케팅을 갖다가 해가지고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유튜브 마케팅은 일종의 또 오퍼예요. 이게 프론트 상품이고 결국은 뒤에 있는 자동 판매 시스템이 제가 제일 잘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 그걸 백엔드로 놓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프로덕트 런치 이거를 얘기해봤자 사람들한테는 안 먹혀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유튜브가 뜬다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뭐 그 사람들한테 그런 동영상 마케팅 하면서 프로덕트 런치를 설명한다든가, 유망 고객이 가진 고객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유망 고객이 알고 싶어 할 만한 정보 제공. 그러면 유망 고객은 내가 제공하는 내용에 관심을 갖고 메일 매거진에 등록할 것이다. 메일 매거진 리스트를 획득하는 랜딩 페이지 3가지 조건. 예? 필요. 조건 1. 차별화 컨셉. 아까 얘기한 거. 유망 고객의 고민을 명확히 하고 유망 고객이 얻고 싶어하는 기분 좋은 변화를 명확히 해야 된다. 이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메일 매거진 리스트를 획득할 수 있는 랜딩 페이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조건 1. 차별화 컨셉트 명확히 한다. 조건 2. 유망 고객의 고민을 명확히 한다. 타깃 설정이 중요하다고 말했잖아요. 타깃을 설정한 후 그 타깃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이게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랜딩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여러분들의 노하우나 정보를 갖다가 주는 것만은 아니에요. 예? 이런 고객들이 어떤 그런 고민이나 그런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정보를 줘서 해결해 줄 수 있게끔 그래야지 어떤 팔로 그 다음에 스텝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아무리 가치 있는 정보를 주더라도 그거는 자 타겟을 설정한 다음에는 타겟의 고민을 명확히 해야 돼요. 타겟의 고민을 찾아내는 방법. 사실 타겟의 고민을 찾아내는 방법이나 내용에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유망 고객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유망 고객을 아는 것인데, 철저하게 조사하면
알고 싶어하는 정보, 갖고 싶어하는 정보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어떻게 찾아내요?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찾아내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고객들한테 물어보고 어떤 사이트에서 고객이 남긴 글이라든가 그런 거 보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유망 고객의 감정을 조사하는. 근데 유망 고객의 감정을 파악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유망 고객이 매일 매거진에 등록하도록 하는 메시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데 감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좋은 게 아니라 좋다라는 암묵적인 룰이 있어요. 요즘은 그래요. 감정을 드러내질 않아요, 고객들이요. 네? 그래서 감정을 드러내면 창피하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어렵다, 감정적이 되는 건 촌스럽다. 그래서 유망 고객의 감정을 알아내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데,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돼 지금 인터넷 살펴보면 유망 고객의 감정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와 비슷한 거, 똑같은 것을 구입한 고객의 리뷰, 고객의 소리를 갖다가 참고를 하면 구입 전의 고민, 요거가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구입 전에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구입 후의 감상, 어떻게 느꼈는지, 칭찬하는 점, 비판하는 점, 다른 사이트에 가서 봐도 되고, 이와 같은 포인트에 주의하면서 사이트를 갖다가 살펴보기 바랍니다. Q&A 사이트 지식인들 있잖아요. 네이버 지식인들 Q&A 사이트에서 유망 고객의 감정을 찾아볼 수 있는데, 주의할 점은 질문의 답변을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질문한 사람들의 말, 이런 질문들이 본인이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그게 유망 고객의 감정을 찾아내는 힌트가 될 수 있어요. 답변자들의 말의 내용은 부실한 것이 많아요. 그러므로 답변자의 말은 그냥 참고만 하고 고객이 이런 질문을 했다, 이런 것들을. 조건 3. 유망 고객이 얻고 싶어하는 기분 좋은 변화를 명확히 한다. 유망 고객이 얻고자 하는 기분 좋은 변화를 베네핏, 이익이라고 하거든요. 자, 베네핏을 알기 쉬운 LP는 메일 매거진 리스트를 더 잘 모을 수 있습니다. 이 랜딩 페이지를 갖다가 등록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이익이라든가 메리트가 있는지, 그게 랜딩 페이지에 있으면 이유는 어떤 사람이든 베네핏을 얻고 싶어서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자, 베네핏 참고예요. 메일 매거진 리스트가 10,000개가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매출을 만들 수 있다. 유튜브로 고객을 모집하면 고객 모집에 대한 불안감에서 해방한다. 이런 식으로 베네핏을. 유망 고객이 자신의 메일 매거진에 등록하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단순하게 아까 뭐 준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고객들한테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그냥 샘플 주는 거지 그거는 의미가 없는, 고객의 고민을 해결해 줘야지 그 다음 단계에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변화, 성장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주는 자료나 정보를 통해서 당신은 어떤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주는 거, 이 점을 베네핏으로 명확하게 전달하는 랜딩 페이지를 만드셔야 돼요. 메일 매거진 리스트를 획득하는 랜딩 페이지에 4가지 구성이 있어요. 머릿말, 문제 제기, 해결책 제시, 클로징. 이 4가지가 있거든요. 자, 머릿말.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랜딩 페이지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보게 되는 화면이에요. 왜? 흔히 아까 얘기했던 캐치플레이즈가 이 부분에 해당하는데, 머릿말. 자, 그 다음에 문제 제기. 유망 고객이 가진 문제를 말로써 전달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미 유망 고객이 알고 있는 문제, 현재적 니즈, 아직 유망 고객이 알지 못하는 문제, 잠재적 니즈를 갖다가 건드려줘요. 예? 이 2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다. 유망 고객이 더 쉽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지금 유망 고객이 안고 있는 문제를 반응을 보여요. 예? 당신이 제공하는 해결책에 맞춰 랜딩 페이지에 기재하면 메일 매거진의 등록률은 높아질 것입니다. 해결책 제시. 유망 고객이 가진 고민이나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메일 매거진에 등록한 후 스탬 메일을 발송하는 방법을 추천을 해요. 예? 랜딩 페이지 안에 스탬 메일의 내용이나 자세한 정보를 기재하여 유망 고객이 가진 고민이나 문제의 해결책을 한 번에 해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점차. 스탬 메일은 처음에 어떤 용도냐면, 처음에 고객은 나에 대해서 전혀 신뢰성이 없어요. 예?
그냥 페이스북 해가지고 고객의 고민에 그거를 갖다가 해결책을 준다고 미끼를 던졌기 때문에 랜딩 페이지에서 가입을 했지 저와의 어떤 그런 접점은 전혀 없기 때문에 믿지 않고 읽지 않고 행동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스팸 메일을 통해서 하나씩 읽으면서 저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혹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연애랑 똑같죠. 연애도 처음에 아무리 괜찮은 예를 들어서 이성을 만나더라도 그 이성한테 바로 내가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해봤자 이거는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자주 접점이 있고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뢰를 쌓이고 밥도 먹고 예? 그러다 보면 결혼해 주세요. 연애로 하고 이게 스팸 메일이 그런 용도예요. 신뢰감을 갖기 위한. 예? 그래서 유망 고객이 가진 고민이나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 스팸 메일에 있는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반드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어떤 세일즈로 연결하는. 그러니까 마케팅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세일즈를 안 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세일즈 안 해요. 오히려 고객이 저한테 세미나 열어주세요. 그런 식으로 바꿔버리죠. 예? 어차피 그게 정말로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의 문제나 해결책을 갖다가 상대가 선생님의 입장이 되거든. 선생님, 내 고민을 해결해 주세요. 그럼 돈을 받고도 굉장히 기분 좋게 해결을 해주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절대 원래는 이 프로덕트 런치라든가 그런 것도 세일즈로 이렇게 접근해서 상품을 판매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고객의 문제를 고객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는가라는 어떤 전문가, 어드바이서의 선생님의 입장으로 그런 식으로 스팸 메일을 통해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클로징. 유망 고객이 메일 매거진에 등록하기 위해 행동하도록 하는 문장. 특전이나 한정성 등을 사용하여 등록을 촉구할 수 있다. 유망 고객이 등록해야 돼. 등록을 안 하면 손해야 라고 생각할 만한 포인트. 2단계 랜딩 페이지로 액세스를 모은다. 랜딩 페이지 만들었다면 랜딩 페이지를 가능한 많은 유망 고객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추천하는 방법은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거는 다 사용을 해야 돼요. 원래는요. 네? 그래서 이거의 목적은 랜딩 페이지로 유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블로그를 통해 랜딩 페이지로 유도해서 랜딩 페이지를 통해 메일 매거진 리스트를 획득한다. 코치나 컨설턴트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석이에요. 블로그 운영은요. 그래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의 타임라인이나 페이스북의 개별 메시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랜딩 페이지의 URL을 소개하시는 식은 페이스북은 제가 볼 때는 팬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굉장히 강력해요. 사실은요. 근데 페이스북으로 상품을 팔려고 그러면 안 돼요. 페이스북은 앞단에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그걸 보더라도 반드시 뒷단에 네이버를 검색해서 홈페이지 찾아서 어떤 그 상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앞단용으로는 정말 강력한.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랜딩 페이지를 보여줄 수 있고 메일 매거진 리스트도 할 수 있다. 자, 자신의 타임라인에 랜딩 페이지의 URL을 업로드한다. 자신의 랜딩 페이지를 소개해 줄 것 같은 사람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낸다. 처음에는 이러한 방법부터 시작해보자. 유튜브를 통해 랜딩 페이지로 액세스를 모으기 위해서는 유튜브 동영상의 설명란에 랜딩 페이지의 URL을 기재하면 된다. 유망 고객이 유튜브를 본다. 설명란에 기재한 URL을 통해 랜딩 페이지를 본다. 메일 매거진 리스트가 모여든다. 이러한 흐름 역시 지금은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정리. 지금까지 메일 매거진 리스트를 모으는 효과적인 2단계를 소개했다. 메일 매거진 리스트를 획득하기 위한 랜딩 페이지를 작성할 때는 첫걸음 떼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사실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쉬운 작업 아니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잖아요.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수업을 안 듣고 이론적으로 머릿속에 하면 절대 제대로 못 만들어요. 네? 자,
유망 고객에 등록할 수 있을 만큼 글을 잘 쓰지 못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글을 잘 쓰는 것보다 오늘 소개한 포인트들 있잖아요. 더 중요해요. 타깃 설정, 차별화 컨셉 만들기, 유망 고객이 얻고 싶어하는 베네핏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랜딩 페이지에 머릿말, 문제제기, 해결책 제시, 클로징 이런 요소들이 다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상상한 랜딩 페이지에서 고객의 DB를 딱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표면적인 그냥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거고 속은 굉장히 깊어요. 네. 다음 수업에 했던 뭐 스텝 메일이고 전부 그게 전부 마케팅을 자,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다면 메일 매거진 리스트를 획득하는 랜딩 페이지를 만들 수 일단 한번 만들어보고 유망 고객의 반응을 갖다가 확인해 보세요. 일단은 실천을 해서 그거로 고객의 DB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참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느껴야 돼요. DB가 들어오고 그게 자기의 상품까지 판매가 되는 거를 봤을 때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됐을 때는 그게 안 되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진로폰 메일 매거진 리스트를 모으려면 블로그 활용이 아니라 블로그 활용도 중요하다. 그리고 블로그로 활용하는 것은 메일 매거진 리스트를 획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가가 마케팅을 실천할 때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메일 매거진 리스트 획득, 안정적인 고객 매출 향상 요거. 이러한 자주 하는 고민 문제를 해소시켜주는 것이 블로그를 활용하는 마케팅이다.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한 강의가 남았으니까 5분만 쉬고 마지막 강의 고액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